자, 여러분, 오늘은 인체의 정보센터라고 하는 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인가, 아니면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나는 뇌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곧 뇌인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고요. 뇌는 많은 수수께끼를 둘러싸여 있으면서 아직도 어,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신비에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뇌는 이제 실제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중요한 센터가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이제 많은 유골들이 옛날에 유골들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1000년 전에 남미에서 뇌 수술을 한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두개골을 보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뇌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지역에서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 예리코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두개골인데요. 이거는 약 기원전 2000년, 22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어, 이때면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도 두개골을 이렇게 어, 뚫었던,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서양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유목민도 2300년 전에 뇌 수술을 한 이런 흔적이 있죠. 뇌 수술을 했고 그것이 뇌가 이 구멍을 뚫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것을 요 뼈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기원전 1600년 전부터 두개골 절제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실제로 이 두개골을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런 형태로 둥그스름하게 잘린 부분이 둥그스름하게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뇌 수술을 했다는 뭐 이런 흔적이 있고요. 어, 이 당시에는 이제 정교하게 뇌 수술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아서 뇌 수술을 받은 후에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에서도 이제 뇌의 기능을 좀 알아보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이 사실은 이제 뇌의 기능은 많은 이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이 사례는 미국의 이제 노동자였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의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는 그 미국의 철도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화약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의 진동이나 폭발로 인해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기다란 이런 창이 날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니어스 게이지의 두개골을 관통해서 이, 어, 이 철창이 머리에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피니어스 게이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눈이나 코, 귀, 입
어디에도 큰 이상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이것이 머리를 관통했다. 특히 머리 앞부분을 많이 손상시키면서 이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서는 어, 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철창을 꺼내고 뇌 부분과 이런 찢어진 외상이 나타났던 부분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이 수술이 마무리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피니어스 게이지는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말도 별로 없고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성질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이런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그 뇌의 이 손상이 심했던 요 뇌의 앞부분은 바로 사람의 이제 성격이나 품성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어, 이 피니어스 게이지는 이 사건 이후에도 12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이 두개골과 이 그 철창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의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의 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의 뇌는 물렁물렁하고 회색을 띠며 주름이 져 있고 그래서 표면적이 2000제곱미터 내지 4000제곱미터 사이에 이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뇌의 무게는 남자는 약 1400g인데 여자는 1250g 정도가 되고요. 뇌의 무게는 키에 비례하며 지능과 성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가 더 좋고 성격이 이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경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뇌의 피질, 겉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2 내지 2.5mm인 대뇌 피질에 약 총 100억 내지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에 해당하지만 신체에 있는 모든 산소의 20%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체중의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몸속에 있는 연료의 20% 이상을 소모한다라고 봐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의 소모량이 곧 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므로 이것은 에너지 소모량과 같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은 계산을 해보면 약 450kcal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2500, 남자들은 2500kcal 열량을 하루에 하는데 그 중에 뇌가 쓰는 열량은 450kcal라는 것이죠. 여자의 경우는 2100kcal의 열량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뇌는 우리의 중추신경계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는 크게 또 뇌와 촉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는 대뇌, 간뇌, 중뇌, 연수, 여기 소뇌가 빠졌군요. 소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가 여기에 또 중추신경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외부에서 온 자극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이죠.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으로 이 모든 정보를 보내고 중추신경의 명령을 또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초신경계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을 이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로 운반하는 감각신경계.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각 운동기관,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신경계가 있죠. 운동신경계는 크게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채성신경계는 각 중추신경계에서에 연결된 이런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이런 이제 이 정보를 전달하는 채성신경계고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신경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관의 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조절이 되지요.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것이죠. 자, 뇌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볼까요? 우선 이제 대뇌는 우리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뇌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억, 추리, 판단,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요것은 이제 간뇌라고 합니다. 간뇌. 여기는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분이죠. 간내의 밑부는 이제 뇌하수체라고도 하고요. 여기 이제 그 뇌하수체의 바로 위는 또 시상하부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간내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내, 요 안쪽에 있는 것이 중내인데 중내는 안구 운동, 홍채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눈이 이제 이 앞쪽에 있다면 이건 이제 뒤통수에 해당하는 이런 건데 여기에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연수는 간내 중내 연수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요 연수는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 이런 기침, 재채기, 하품 등의 중추가 되는 이런 아주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는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흥분 전달의 통로, 주로 흥분 전달을 하고 배뇨, 배변, 땀 분비, 무릎 반사의 중추가 되는 것이 척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이름이 붙여지는 게 있는데 앞부분은 전두엽, 머리 위쪽 부분은 두정엽, 머리 뒤쪽 부분은 후두엽, 옆부분은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바로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짐승과 동물과 다른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두엽 부분에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합력, 그다음에 우리 말하기,
운동을 조절하는 부위, 또 감각을 받아들이는 부위, 또 말하기에 또 관련된 부위, 감각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부위, 읽기, 보기, 이런 것들이 듣기, 냄새 맡기 이런 것들이 각각 부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경은 좌우가 반대쪽의 감각을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본 것은 왼쪽 뇌로 가고 왼쪽에서 본 것은 또 오른쪽 뇌로 전달이 돼서 여기서 판단해서 활동하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신체의 각 부분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운동령이라고 하고 이쪽은 감각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나 이 손, 끝 이런 데가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운동도 아주 민감하게 예, 세세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다리나 엉덩이 부분은 감각과 운동이 잘 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것을 이렇게 그 감각이나 운동에 따라서 요것을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아주 이 특이한 모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호몬쿨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쪽은 감각 호몬쿨러스고 이쪽은 운동 호몬쿨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뇌사는 이 뇌간이라고 하는 즉 간내, 간내, 중내, 연수 요 세 기관이 어, 포함된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그 호흡과 순환의 중추가 되는 것이죠. 이 여기와 더불어서 대뇌가 이 기능이 멈춰져서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식물인간은 뇌간의 기능만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처럼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들 중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10년, 20년 후에 다시 기능이 돌아와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전통적인 죽음은 심장사인데 지금은 뇌사가 사람의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뇌사는 이제 이 뇌가 죽은 뒤에도 심장 같은 경우는 조건만 잘 맞춰주면 12시간 정도를 더 이 심장이 박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뇌사자가 심장을 기증을 하게 되면 그 심장을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심장사가 죽음이라고 법률적으로 정해진다면
의사가 심장을 이식을 하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내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그 내사의 판정 기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어떤 깊은 혼수 상태, 동공이 확대 고정돼 있고 몇 가지 반사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무호흡 검사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을 때 이것이 계속 똑같은 결과 나왔다면 내사로 판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전문의 2명과 담당 의사가 함께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인체의 정보센터인 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